안녕하세요.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열대야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과학도 없던 시절에 정말 지혜롭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거는 시간이 참 빠르다. 이런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년기를 지나서 저의 그 청년기에 접어들게 된 이야기를 아주 조금 시작을 했는데요. 그 뒷이야기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아빠의 권유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취득을 한 이야기까지 했죠. 그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면 저는 어린 마음에 막 저한테 일거리가 굉장히 많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열흘이 가더라도 아무도 저한테 와서 사회를 봐라, 진행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감나무의 감은 내가 노력을 해서 따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때는 어느 누군가가 따가거나 또 남은 거는 까치들의 밥으로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먹을 수 있는 감이 없다는 걸 그때 제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가지고요. 그 학교에 취업과가 있었어요. 취업과에 가면 아르바이트도 알선을 해주고 졸업을 하면 취업도 알선을 해주는 그런 데가 있어서 거기다가 일단은 접수는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가 오고 했지만 그때 당시 86년대 레크레이션 강사를 보내달라는 그런 아르바이트 자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제가 제 프로필과 이력서를 만들어 갖고요. 레크레이션 강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를 고민을 한 다음에 예전에는 각 회사마다 직원들을 위해서 뭐 학예 휴양 캠프라든가 연수라든가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기도 해서요.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롯데 칠성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데부터 어렵더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어디 왔느냐, 왜 왔느냐, 누구를 만나러 왔느냐, 약속은 되어 있느냐,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찾아가죠. 또 찾아가서 경비 아저씨랑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한 두세 시간을 놀았어요. 경비실에서. 예전에는 조금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너무 딱딱하지 않고 그냥 좀 많이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린 여자아이가 와서 이러고 저러고 도움을 청하니까 경비 아저씨도 딱했는지 총무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과장님하고 연결을 지어주셨어요. 그 경비 서신 분이. 그래서 총무과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그 당시에 제가 이제 19, 20살이니까 뭘 알겠습니까? 아저씨들이 막 앉아있고 그 중에 좀 넓은 책상에 앉아있는 아저씨가 과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고 자신있게 저는 어디 다니는 학생이고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부모님이 아르바이트를 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땄고 과장님 회사에 그 레크레이션 강사가 필요하면 제가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를 정말 신기한 동물 좀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뭐 무서운 동물은 아니었겠죠. 신기한 동물 보듯이 한심한 듯이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쳐다보더니 그럼 너는 얼마를 받고 싶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는 사실은 돈 개념도 없었고 사회 돌아가는 현상도 잘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을 사회를 봐드릴 건데요. 저 35만 원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반응이 더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보고 너 지금 저기 앉아있는 저 아저씨가 월급을 얼마 받는지 아느냐고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 몰랐거든요. 제가 86년도에 거길 찾아갔고 89년도에 대학을 2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89년도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초봉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45만 원에서 55만 원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1시간 반에 그 35만 원을 달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너무 개념이 없는 아이인 거죠. 그래서 모른다고 했죠. 모른다고 했더니 저분이 40만 원인가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달을 내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받는 거래요. 후에 나와서 제가 알게 된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받는 그 강사비가요. 아주 베테랑이고 잘 하시는 분들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초짜니까 5만 원에서 7만 원 이것만을 해도 저한테 일자리를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너무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너무 황당하니까 저한테 좀 앉아 있으라고. 저기 좀 앉아 있어. 그리고 좀 봐. 일하는 거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런지, 무슨 뜻인지. 그 돈의 개념도 몰랐기 때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분이 가도 안 부르고 40분이 가도 안 부르고 1시간에 앉아 있어도 잘 안 보고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각자 일만 하는 거예요. 각자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제가 앉아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무실에서 담배들도 피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제가 너무 무료하고 심심하고 제 또 내가 또 단순해서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앉아있으라면 앉아있다가 뭐 할 일 없나 찾아보다가 보니까 그분들의 책상이 너무나 좀 지저분한 분도 있고 복사용지가 막 널브러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재떨이에 담뱃재도 많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갑자기 재떨이를 다 비웠어요. 책상 위에 담배 피시는 분들 책상에 재떨이를 비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얘가 새로운 무슨 급사 정도 됐나 이렇게 보시기도 했겠죠. 재떨이에 담배째를 치우고 복사용지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냥 뭐 커피 드시겠어요? 커피 타는데 어디예요? 그리고 물어봐서 커피도 타다 드리고 그러기를 한 1시간 정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2시간을 거기 있었죠. 그런 거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과장님이 저를 보신 것 같아요. 간간히 보셨겠죠? 그러더니 학생 이리 좀 와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지금 시세가 지금 월급을 이렇게 받는 거고 이러니까 네가 그걸 가져가는 거는 옳지가 않아 합당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 너한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롯데 칠성 그 공장 그 사원들이 여름에 3박 4일에 한 번씩 설악산에 있는 그 연수원의 하기 캠프를 가는데 캠프파이어 사회를 보는 걸 3회를 저한테 계약을 해주셨어요. 얼마에? 10만 원씩이에요. 근데 또 철딱서니가 없는 게 저는 거기다 또 단서를 붙입니다. 아저씨 설악산은 제가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차량을 지원해 주셔야 되고 방도 하나 주셔야 됩니다. 이랬더니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분이 자식을 생각해서였을까요? 저한테 알았다고 회사에서 내려가는 차가 있으니까 그 차편을 이용하고 연수원에 방이 있으니 그 방 하나를 설정해 줄 테니까 거기를 쓰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 제 첫 번째 사회생활이 그 롯데의 그 사원들 캠프파이어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레크레이션을 하기까지는요. 우리가 연기를 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것에 대한 흉내내기를 하고 모방을 하고 그 다음에 점점 내 걸로 만드는 게 그 과정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선생님 두 분을 제가 흉내를 냈던 것 같아요. 한 분은 강봉화 선생님이라는 분이셨고 또 한 분은 하춘매 선생님이셨습니다. 하춘매 선생님은 우리 잘 아는 하춘아 선생님의 언니 되시는 분이었고요. 이 두 분 선생님이
진행을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캠파이어에 그 나레이션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하는 거를 제가 시작을 했죠. 어떻게 했냐면, 이 강봉화 선생님 굉장히 우아하세요. 우아하게, 안녕하십니까? 강봉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따라하죠. 안녕하십니까? 신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거를 따라하고요. 또 하춘매 선생님의 그 캠파이어를 할 때 그 낭낭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 불타라 불아 타올라라 불아 젊음을 불태워라, 이런 거를 제가 계속 흉내를 내고 따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저만의 그 톤과 저만의 진행 방법이 터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생들한테 갔을 때는 제 목소리에 힘을 더하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신주연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1시간 30분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약간 성인 어르신들, 남녀 이런 그 부부 동반이라든가 이럴 때는 제가 조금 더 목소리 톤을 부드럽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안녕하십니까? 신주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 1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끈적끈적하게 즐겁게 보내드릴 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저만의 진행법을 터득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롯데칠성에 계신 과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더니 명함에 뒤에다가 뭘 써주세요. 동서증권, 국제종합건설 누구누구를 써주시는 거예요. 전화를 해놨으니까 찾아가 봐라. 그러면 너하고 이러이러한 의논을 하고 또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과장님의 인연으로 지금은 어디서 뭐 하시는지 굉장히 저한테 은인인데요. 그렇죠. 우선은 첫 번째 인연은 경비 아저씨였어요. 이분들을 찾아가서 동서증권과 국제종합건설의 사원 연수까지를 제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 대학교의 과정 동안에는 제가 방학 동안이면 계속해서 레크레이션 강사로 진행을 하러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에 어찌어찌하여 이제 배포가 너무 커졌어요. 커져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만으로 성이 안 차니까 몇몇의 스포츠 하는 친구들, 체육학과 애들하고 같이 모아갖고 말리포의 송림마을을 임대해서 아예 거기서 그 이벤트 행사를 여름 내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의 그 첫 번째 사회생활 입문 과정 조금은 황당하죠? 그런데 그 황당함의 시작이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저의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이 사회생활은 물론 학교생활과 병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다지 큰 비중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정말로 사회생활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엎어지고 깨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많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